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뒤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인수위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 용산시대를 열겠다,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할 것이냐, 이 광화문에 외교부 청사로 할 것이냐를 놓고 마지막 점검은 하겠다라고 했지만 용산으로 거의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 용산 시대를 열겠다라고 된 것이니까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시대는 이 경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통 혼잡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용산시대 국방부 청사를 활용하겠다. 국방부 청사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여전히 국민들과는 좀 격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국방부라는 게 군사시설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 청사 주변을 이 미국의 백악관처럼 완전히 시민공원 형태로 바꾸겠다. 이런 발표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용산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기존 청와대는 5월 10일 완전히 개방을 하겠다.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그 녹지원이나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넓은데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완전히 개방이 되고 뭐 정말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개방이 다 되는 것이고요.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 청와대만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경호 때문에 그 군사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인왕산이라든지 북악산 모두가 개방이 되는 셈입니다. 북악산, 인왕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결정된 뒤에 이제 인수위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유권자들이 기대했듯이 정말 진솔하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켜지겠구나 라는 이런 신뢰의 부분 말이죠. 인수위 부분도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를 꾸리는 부분을 잘 해가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분도 많이 할애를 해주고 안철수 위원장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은 국정을 담당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굉장히 야무지고 또 열성을 갖고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잘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부터 지금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를 완전히 버리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지 않겠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가까이 있겠다. 라는 부분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누구나 합니다. 어느 후보나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 한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 뭐 청와대를 뭐 해체하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전혀 지키지 않았고 다 취소했고 특별감찰관까지 임명하지 않는 사실은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 행태까지 보였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되자마자 청와대 해체 약속 지키겠다. 지금 용산시대 열겠다. 그 다음 민정수석실 없애겠다. 그 다음 약속한 대로 여성가족부, 여가부 바꾸겠다. 여가부 해체라고 하니까 막 여가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가부에서 꼭 필요한 업무를 바꾸는 형태로 옮기고 불필요한 업무는 하지 않고 이제 여가부가 불필요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단체들, 여가부 없앤다니까 뭐 여성단체들,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들이 여가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성단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원들도 여가부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각 지역구 관리하는데 그 예산, 이 건설 예산도 중요하지만 복지 예산도 또 여가부가 주로 가족, 뭐 청소년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예산 좀 가져가서 지역구에 가서 생색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걸 정말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존의 정권들마다 하겠다라고 개혁하겠다 약속했는데 실제 못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진짜 하겠다라고 약속을 정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 박수현 수석을 시키고 또 탁현민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청와대를 해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자신들은 지키지도 못한 약속을 윤석열 후보는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 민정수석실을 가지고 또 공격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청와대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근데 윤석열 후보만 낸 것이 아니고 그동안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거의 다 내걸은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DJ 김대중 전 대통령 이거 잠시 지키다가 민정수석실 폐지했다가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후보가 이거 꼭 지키지 않아도요. 누구도 지금 탓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 기존 정권에 보듯이.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가 기존의 대통령들처럼, 기존의 정치인들처럼 이거 지키지 않는 것이 윤석열 후보는 훨씬 이득입니다. 솔직하게요. 여성가족부, 집권을 하고 난 집권 측이, 집권 여당 측이 가장 필요한 게 여성가족부입니다. 선거하려면. 여성단체들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지를. 그 많은 여성단체들, 시민단체들 관리를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 지금 다 예산 좀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각 지역구별로.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가서 생색 내게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실 있으면 검찰을 통제하고 야당 통제하기에 얼마나 많이 편리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다 얘기가 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와대 해체.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 뒤집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모두 다 약속을 어기고 바꾸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격합니다. 이게 지금 공격하는 것, 지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을 시키고 탁현민을 시켜서 이렇게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쪼개져서 문재인이 사느냐 이재명이 사느냐 지금 뭐 이전 투구입니다.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경수도 특사시켜줘야 되겠고 지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하고 윤석열 당선인을 발목을 잡고 트집을 잡아보고 싶은 그 심정은 알겠는데 지금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가부 공격하다가 민정수석실 공격하다가 이제 청와대 해체를 공격합니다. 이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윤석열 당선인이 지키겠다라고 하면 정말 고마운 것 아니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잡기 전까지는 다 약속을 하고 잡고 나면 다 약속 바꾸는 것이 이 세 가지 건입니다. 이 다 약속 바꾸는데 정말 지키겠다라고 하면 박수를 쳐야 되는 것 아니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해체하는 것, 민정수석 해체하는 것,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것.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공격하고 이걸 반대한다? 물론 내용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걸 지금 공격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점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가 지금 어거지를 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어거지를 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이 하고자 하는 이 청와대 해체, 민정수석실 해체, 여가부 해체, 폐지, 박수를 치고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집권 여당은 약속을 바꿉니다. 약속을 바로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한 그대로입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거 지금 독촉할 국민은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찬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말라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대선은 정말 박빙의 승부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선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태, 이재명 후보가 하는 행태, 이 행태로 인해서 대선은 박빙의 승부였을지 모르지만 대선 이후에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이 정치적으로는 손해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한 약속,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방향에서 옳다라고 믿고 있는 청와대 해체 등등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약속을 지키는 일에 저는 박수를 보내면서 지원합니다. 힘들고 굉장히 많이 손해도 될 테고 많이 비효율적인, 단기간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도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견디고 참으면서 해낸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성큼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